몇 년 전 여름에 놀러를 갔었는데 이 사진이 이렇게 교육용으로 쓰일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단지 그냥 이 자작나무, 이 나무가 자작나무거든요. 이 나무의 하얀 수피가 매우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는 김천이었고요. 그냥 어떤 산인데 자작나무를 심어서 조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텐트도 치고 놀 수 있게끔 휴양림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던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 조그마한 뭐 관목들이 있고요. 요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하얗고 약간 검은 것들이 전부 다 자작나무죠. 자작나무는요, 어찌 보면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뭐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뭐 화산이 폭발을 했든 뭐 지진이 나서 땅이 뒤집혀졌든 뭐 어쨌든 풀이 잘 살지 않는 바위 덩어리 같은 흙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황무지 같은 게. 그러면 이끼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를 분해하면서 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잡풀들이 막 살고 다년생 풀들이 살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산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키가 낮은 나무들이 살게 되죠. 그리고 그 거친 산성이랑 뭐 유기물도 별로 없는 땅에 무엇인가 나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이런 이제 은사시나무나 포플라나무, 이런 자작나무가 그런 데를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주변에 자기한테 그늘을 만들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굉장히 잘 번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많은 태양광으로 인해서 수피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자작나무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느냐? 껍질을 자꾸자꾸 새로 만들어서 벗어버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 햇볕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수피가 손상을 받으면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아이고 야 됐다, 이제 애썼으니까 너는 없어지고 밑에에서 새로운 살을 만들어서 내보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그걸 우리가 지금 사과나무 같은 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나요? 사과나무도 조피라는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조금만 더 자작나무를 살펴볼게요. 얘들이 수피를 벗어내는 방법 말고는 그럼 어떻게 이 자외선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느냐? 하얀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나무에 수성 페인트 바르듯이 하얀 가루인데 기름 성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비가 왔을 경우에 나무가 물이 젖지 않게끔 만들어서 균이 침입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허허벌판에 지들밖에 없으니까 쓸만한 나무라고는 이렇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기름 분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에 허옇게 묻습니다. 수단그라스를 재배해 보시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을쯤 돼서 줄기를 만져보면 허옇게 이런 기름 같은 것들이 묻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습한 환경에서 외부로부터 그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자작나무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사과나무도 그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이 제일 하단 가지, 여기에 있는 하단 가지가 무성하게 나와 있으면, 혹은 나무가 오래되어서 나무가 이렇게 막 자라고 있어서 그늘이 지면 이 주관 부위가 햇볕에 데일 필요가 전혀 없죠. 근데 요새는 어떻게 나무를 키우나요? 그렇죠. 밑에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깔끔하게 유지를 하면서
위에에도 가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한 3년 정도 어린 시절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여름에 38도에서 막 40도씨까지 올라가면 나무가 이 몸통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얘들이 이러한 차광할 수 있는 자재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이탈리아인데요. 스페인을 가도 그렇고 프랑스를 가도 그렇고 독일을 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주관을 보호합니다. 뭘로부터? 자외선으로부터. 왜? 안 그러면 숲이가 들뜨면서 새로 양분을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서 껍데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조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껍데기를. 영양분을 여기에다가 쓰고 나무가 이 부분이 망가지면, 주관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위에가 비실비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을 하느냐? 겨울에 동해 피해를 볼까봐 더 찬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햇볕을 보는 남쪽과 햇볕을 보지 않는 북쪽 요 경계인 동과 서쪽이 갈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보온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여름은 어떨까요? 한국의 여름도 마찬가지로 뭐 저 영천이나 의성 이런 데는 일기예보 보면 막 39도에서 40점 몇 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름에도 이거를 보호를 해야겠죠. 근데 이 부직포나 신문지나 사료 포대나 이런 것들은 언제 벗겨내나요? 그렇죠.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면 대부분 제거를 합니다. 왜? 그 이후까지 계속 싸매고 있으면 바람도 안 통하고 들어온 수분도 날아가지 않고 청태나 벌러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물에 해코지를 하니까는요. 그러면 뜨거운 한여름에 여기가 우거져 있지 않으면 이 밑에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노출이 됐죠. 그러면 나무가 주간이 병이 걸리기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주간이 병에 걸려서 무너지는 거를 동해라고 인식을 해서 이 주간 접목된 부위가 갈변되고 그러면 아이구야 나무가 이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서 하나 간과한 게 있습니다. 놓치고 지나간 게 있다고요. 뭐냐? 나무에 착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반사 필름을 깔아요. 그래서 밑에에서부터 다시 광을 반사시키는데, 이 반사시키는 광에 의해서 사과가 디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주관은 피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착색이 굉장히 중요한 사과의 품질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어요. 당도로 사과를 파는 게 아니고 일단 색이 잘 나면 상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크기로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온 과수원에 반사 필름을 깔고 여기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으로 사과에도 가지만 주관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거를 자작나무는 스스로 분진을 만들어서 피하고 있고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데 분진은 못 만들어내요. 가루를 못 만들어낸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니까 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이러한 식으로 부직포라든지 보온자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보온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게 없어지고 난 3월에서 4월부터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하얀색 페인트로 페인트로 덮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처럼 이러한 자재를 써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게 뭐 그물망처럼 막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이것도 뭐 누군가가 수입을 하거나 쉽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큰 돈이 들어가고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뭐
여기에 쥐나 이런 것들이 갉아먹는 것도 막을 수 있을 테고 뭐 여러모로 도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건 바람도 통하고 수분도 쉽게 날아가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안에 이제 벌러지가 들어가거나 노린재가 들어가서 살고 그러면 아무래도 또 사과나무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면 이거를 벗겨내고 난 다음에 주간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페인트나 흙이나 뭐가 됐든 유황 찌끄러기가 됐든 아니면 뭐 석회 보르도액이 됐든 도포 처리를 하셔가지고 나무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M9이나 M26을 심어서 15년, 20년 갱신 없이 적절한 수확량을 가질 수 있는 관리 방법이 되겠다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작나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새로운 땅에서 정착을 하고 그 정착을 했을 때에 그 내리쬐는 햇볕을 스스로 어떻게 막아왔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과나무도 똑같이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 복숭아나무든 살구든 매실이든 이파리에 덮이지 않고 가지가 노출되면 타버립니다. 그 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껍질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물이 들어가면 병이 생기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그런 뜨거움, 여름의 뜨거움, 겨울의 추위 이로 인해서 주간 부위에 동해 피해처럼 나무가 썩어 들어가게 되면 견문이 썩은 병 발생하고 나무를 오래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페인트나 유황이나 석회 보르도액이나 기타 도포제 등으로 발라서 어렸을 때는 예방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어렸다, 어리다 라는 거는 몇 년생 정도까지가 어리냐, 5년생 정도까지는 어리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열매 달아본 지 뭐 한 2, 3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반사필름도 위험한 거구나 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반사필름 깔기 전에는 반드시 어린 나무면 특히 역병도 잘 걸리고 견문이 썩은 병도 잘 오고 이러한 품종들이 있잖아요. 홍로라든지 뭐 후브락스라든지 이런 품종들은 더욱 더 조심을 하셔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